김치통 들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셨나요? 병뚜껑이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서 누군가한테 부탁해 본 적 있으세요?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도 드시고요. 이게 다 근육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되고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근감소증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력이랑 신체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상태예요.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질환 코드가 붙은 병입니다. 그러면 이 근감소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0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 매년 0.5에서 1%씩 줄어드는 겁니다. 50대가 넘어가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75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최대 절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40대에서 50대 남성의 13%, 여성의 21.7%가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6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남성의 21.6%, 여성의 30.7%로 확 뛰어버립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28%가 해당된다는 연구도 있고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병원 찾는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7만 명이었던 게 2024년에는 41만 명으로 1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근감소증은 본인이 잘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근육이 빠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치통을 못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오늘 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둘레를 재보는 거예요. 가장 두꺼운 부분입니다. 남자는 34cm 미만이거나 여자는 33cm 미만이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종아리에 근육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여기가 먼저 얇아집니다. 자, 두 번째는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을 12초 안에 할 수 있는지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5번 하는 게 12초가 넘게 걸리신다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는 걸음 속도입니다. 6m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리신다면, 즉 초속 1m 이하로 걸으신다면 근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좋은 결과가 나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근감소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골다공증이 동반되면 낙상 위험은 최대 3.3배, 골절 위험은 최대 4.4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는 노년층 남성은 사망하시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정상 노년층보다 5.2배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8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한번 낙상을 경험하면 무서워서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활동을 줄이면 근육이 더 나빠지고, 근육이 더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또 높아지고, 이 악순환이 결국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또 더 높아지고, 이 악순환이 결국 요양병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과 단백질. 먼저 운동을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걷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건 속근이에요. 속근. 빠르게 힘을 내는 근육이거든요. 이걸 키우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루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하고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의자 없이도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 들기도 좋습니다. 까치발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건데요. 제가 근감소증 테스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거 두께를 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까치발 들기를 하면 종아리에 근육을 더 채워줄 수 있고 그 센치 수를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함께 키울 수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하루에 1%씩 빠집니다. 그 양이 3년치의 노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두 번째는 제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하루에 체중 1kg당 1.1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0kg시라면 하루에 66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먹는 순간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저녁에 한 번만 먹으면 스위치가 하루에 한 번만 켜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켜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육 합성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20g씩 나눠 드시는 게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g, 20g, 30g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한 끼 단백질의 20g이 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닭가슴살 100g 정도가 20g의 단백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란 3개도 단백질 20g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생선도 100g에 20g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줄이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돼요. 총 열량의 50% 정도는 탄수화물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활 습관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근육 감소를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근육 합성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입술에 물집이 나신 적 있으시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고 이게 다 면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자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흔들리면 근육도 빠진다는 겁니다. 운동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 방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면역 체계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30대부터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60대 여성의 30%, 80대 이상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냥 두면 낙상, 골절,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는 거,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한 끼에 20g씩 드시는 거, 내가 근감소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종아리 둘레를 한번 재보는 거, 그리고 이 단백질 합성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면역 관리를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